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입니다. 팬데믹 시대가 길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긴 고통의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고충을 비교하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거나 혹은 유행 중인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은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잔잔하다고 해서 물속도 마냥 평화로울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다수의 모임이 금지되고 영업시간 제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창궐 초반 그래도 곧 끝이 오겠지 기대하며 버텨오던 자영업자들도 암흑의 시대가 1년이 넘어가며 도미노처럼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명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10% 넘게 줄어들고 29개월 연속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25%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1인 자영업자는 늘고 있는데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거나 실직자로부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베트남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레스토랑 및 식당 고객 수가 50에서 70% 감소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들은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드나드는 손님이 없어 황량한 홀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은 수익이 전무한 상태로 고군분투 중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베트남 국민들 역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밖에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주 소비층을 잃은 간식가게 역시 매출이 없다시피 합니다.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최근 베트남은 배달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푸디, 나우 또는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배민 등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도시에서만 한정적으로 소비되던 베트남의 배달 서비스에 팬데믹 시대가 새 바람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당 출입이 줄어들며 배달업계가 반대급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달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식당 출입에 제한이 생기며 얻은 반사이익으로 인해 더욱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찌감치 이를 예상하고 배달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또는 신규로 시행한 업주들은 그나마 숨쉴 구멍을 마련한 셈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반사이익이 모두를 대변할 수 없음을 반증하듯 올 5월 경제고통지수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제고통지수는 특정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 실업률은 4.0%였으며 경제고통지수는 두 수치를 더한 값인 6.6%로 이는 5월 기준으로 2011년 5월 기록한 7.1% 이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베트남 역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피해도 막심한데요. 2021년 상반기에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15세 이상의 노동자 인구 910만 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보험사회부에 따르면 이는 휴직과 실직, 간헐적 근무 및 소득 감소 등의 노동자 인구를 합산한 것으로 이 중 5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장과 박린에서의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하이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하노이, 호치민, 다낭, 빈푹 등지에서 봉쇄와 격리로 인해 수백만 노동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노동보험사업부는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에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무담보 대출을 시행합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 정책에 앞서 이미 베트남 항공에 이자율 0%의 거액 대출을 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사회보험급여 혜택을 고려 중이며 이는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및 일정한 기준을 근거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이 시행되면 고립된 21일 동안 30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 추정 지원 금액은 약 9,450억 베트남 동으로 현재 질병산하기금 잔고의 7.4%에 해당합니다. 호치민 기업협회 대표에 따르면 100개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이번 4차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최대 84%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베트남 기업들의 근로자들을 위한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함을 주장하며 호치민시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빨리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약간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융자 중심의 정책보다 컨설팅 지원을 보다 강화해 폐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 사업 전환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허나 자영업자의 줄폐업과 길어지는 실직 기간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이상추구적 정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힘조차 없는 이에게 숲을 가꿀 계획을 세우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며 점차 전 세계적인 집단 면역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덜을 수도 없이 해내며 버텨왔을 지난 1년여 동안의 시간들, 더 이상은 조금 더라는 말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